함수 f가 뭐라 그랬어? 역함수는 x에서 y로 대응한 함수가 y에서 x로 대응한 함수로 바뀌기 때문에 정의역과 치역의 위치가 바뀌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함수 f하고 역함수의 관계는 뭐에 대해서 대칭인 것과 같다.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 관계에 있는 것과 같아지게 되더라. 그래서 자,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냐면 y는 x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y는 x 그래프가 하나 주어질 거고, 그러면 함수 fx가 이런 모양의 y는 fx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의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 대칭이야. 그러니까 함수 fx 위에 있는 모든 점들 x, y가 역함수로 바뀌면 뭘로 바뀌어? y, x로 바뀌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결국은 뭐란 얘기야? x, y였던 이 관계가 y, x로 바뀌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말과 같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즉 y는 x가 대칭 축의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얘는 x가 되고, 또 다른 표현으로 x는 fy하고 서로 같다. 즉, 자, 함수 fx 위에 있는 점 한 점을 p를 a, b라고 놓으면, 자, 얘네들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 점 p가 어디로? y는 f 인버스로 오게 되면 b, a로 바뀌게 되지. 그럼 모든 점들이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fx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런 관계에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함수 fx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놓은 그래프가 결국은 역함수 그래프다. 그래서 역함수는 자, 독립변수를 가로 방향에 놓기 위해서 자, 독립변수라고 하는 거는 y는 fx에서 x값 같은 겁니다. x값이 정해져야 함수값이 결정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y는 뭐가 되고 종속변수고 x가 독립변수야. 근데 수학에서 특히 함수에서는 독립변수는 어디에다가 가로축에 놓는 걸 좋아라 해. 정의역의 역할을 해주는 자리. 자, 독립변수를 가로 방향에 놓기 위해서 원함수를 y는 x에 대칭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과정에 의해서, 자, 이런 과정에 의해서 원함수와 역함수는 y는 x에 대칭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를 이제 기호를 한번 살짝 표시를 해보면, 자, y는 fx면 그것의 역함수는 x하고 y는 x에 대칭이 되기 때문에 x는 fy. 자, 이 표현들을 잘 기억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x는 f 인버스 y가 될 거고, 여기서는 y는 f 인버스 x. 자,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이 위에 줄에 있는 거. 자, 얘네들이 같은 모양이고 얘네들이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표현. 만약에 다른 것이 헷갈린다 그러면 이 정도는 꼭 기억해 놓으세요. y는 fx하고 x는 fy하고. 또 그리고 y는 fx와 x는 f 인버스 y는 서로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바꾸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같아져. 그러니까 일단은 역함수는 뭐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다. 그래프를 그릴 때 독립변수를 가로 방향에 놓는다는 얘기는 정의역에 해당하는 x값들을 어디다가 가로축, 즉 x축 가로축에다 놓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라고. 다 적었어, 지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럼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찾을 건데 이 역함수 구하는 순서는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일단은 y는 x의 대칭이라는 거 이해했으면 우리가 y는 도형의 이동에서 대칭 이동하는 거 다 연습해봤잖아. y는 x에서 그거 그대로 가져다가 자, 먼저 이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역함수가 1대1 대응인 함수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역함수 구합니다. 그래서 역함수 구할 때 순서가 먼저는 1대1 대응인지 먼저 확인해. 자, 확인하는 방법은 정의역이랑 치역을 확인하죠. 정의역과 치역을 가지고 확인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y는 fx를 뭐의 꼴로 바꿔줘? x는 y에 관한 식으로 자, y는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던 거를 x를 y에 관한 식으로 자,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y와 x를 서로 바꿔줍니다. y는 뭘로? gx의 꼴로. 자, 얘가 f의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라. 1번과 2번은 먼저 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2번을 먼저 하고 3번 해도 되고 3번을 먼저 하고 2번을 해도 상관은 없어. 2번과 3번은 순서가 바뀌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는 뭐라 그랬어? 같던 게 반대로 오는 거잖아. 그럼 봐봐. 하나가 어떤 함수 관계식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함수는 사실 수상자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그림 본 적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여기서 x값이 하나 들어가서 2분의 1x의 관계에서 하나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이게 함수 f라고 하면 역함수는 이렇게 반대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올 때는 2분의 1배 했으면 갈 때는 몇 배 주면 돼? 2배가 되겠지. 만약에 더하기 1에서 오는 함수였으면 반대로는 빼기 함수야. 그런 관계를 생각을 하면 역함수 구하기가 쉬워지는 건데 이 교육과정상에서 설명해주는 역함수는 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 때문에 하기 때문에 바꾸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거의 역함수 구해라. 그러면 2분의 1배 하고 빼기 이란 거잖아. 그럼 그 역은 이제 뭐가 돼? 뺀 거는 반대로 더하고 2분의 1배 한 거는 반대로 2배 해주기 때문에 x 플러스 1 하고 2배 하면 그게 역함수란 말이야.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바꾸란 얘기냐면 x는 gy의 꼴로 바꾸란 얘기는 x를 뭐에 관한 식으로 y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바꾸란 얘기야. 그래서 x는 2y 플러스 2의 꼴로 바꿔라. 그 다음에 얘를 뭐 해주란 얘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거기 때문에 y는 2x 플러스 얼마로 바뀌어? 2. 여기서 넘어오는 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라. x하고 y를 바꿔라. 근데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처음에 이거는 뭐한 거하고 똑같냐면 두 개의 상자를 거쳐서 가는 거하고 사실은 똑같아. 처음에는 2분의 1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뭐 해주는 거 마이너스 1배 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역함수니까 반대로 갈 거니까 더하기 1 해주고 곱하기 2분 했던 거는 2분의 1배 했던 거는 몇 배 해주고 2배. 그러니까 x에다가 1만큼 더해주고 거기에다가 2배 해준 게 역함수야. 이런 과정이야. 이렇게 만드는 게 역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이 헷갈리면 이제 어쩔 수는 없어. 이제 이거를 연습을 자꾸 하면 되고 빨리 될 거고. 근데 이 과정이 조금 나한테 아직은 어색하다 그러면 이 과정 그대로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줘도 상관은 없어.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뭐 뒤에 오는 무리함수라던가 유리함수에 더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이제 1번, 2번, 3번 그 순서대로 가져도 되고 역함수의 뜻 생각하면서 연산을 역으로 가져가도 되고. 자, 그럼 역함수 이용해서 풀어가는 거 이제 봅니다. 자, 5번은 이제 그 세 개의 함수들의 관계를 가지고 역함수도 찾아보고 합성함수의 역함수도 찾을 건데 첫 번째
f는 x에서 ex로 대응하는 함수야.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y는 fx는 우리가 뭘로? 2x. 그 다음에 gx는 x 플러스 1로 만들어지는 관계식이야. x에다가. 그러니까 gx는 x 플러스 1로. 그 다음에 hx는 ax 더하기 b로. 그럼 자, 첫 번째 f의 역함수부터 구해봅니다. f의 역함수 f 인버스 x는 2배에서 만들어진 함수니까 반대로 얘는 몇 배가 되고 2분의 1배 되겠지. 그 다음에 g의 역함수입니다. 얘는 x가 들어가서 더하기 이랬으면 반대로 올 거기 때문에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지. 그래서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자, 세 번째는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의 역함수야.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 f 인버스 1번은 이거고 2번은 여기 찾았고 세 번째입니다. f 인버스 동그라미 g 인버스 x란 말이야. 그럼 얘는 합성함수 예정이대로 그대로 가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만들어지면은 함수 f의 역함수 안에 g의 역함수가 합성해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2분의 1 가로하고 x-1 그래서 2분의 1x-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g동그라미 f입니다. 자, g동그라미 f는 누구와의 역함수하고 똑같아? 이 합성에는 이것에 대한 역함수인 거잖아. 얘의 여기잖아. 그러니까 f 인버스 동그라미 g 인버스가 2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면 x에서 1을 빼고 2분의 1배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반대로 가면 어떻게 하면 돼 이제? 1 곱하고 1을 더해줘? 이제 몇 배? 뺀 다음에 2배 한 거, 2분의 1배 한 거잖아. 그럼 역으로 가니까 먼저 x에다 몇 배 해주면 돼? 2배 하면 되겠지. 2배 하고 거기다가 빼기 1한 거니까 반대로 뭐 해주면 되고 더해주면 되고. 이제 결과가 의심이 되면 직접 해보면 돼. 이렇게 뭐라고 y라고 놓고 들어가면 돼. 2분의 1 x-1이면 양변에 1을 곱해. 그래서 x는 의 꼴로 먼저 바꿔. 그리고 나서 뭐 해주기로 했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기로 했으니까 y하고 x하고 바꾸면 되니까 y는 2x 플러스 1 해도 결과 같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좀 익숙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지. 이 방법이 익숙하고 얘가 더 편하면 얘를 선택해서 가는 거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결국은 누구랑 누구랑 같아? 여기 얘 구했지, 얘 구했지, 그 다음에 요거까지 구해야 되네. 그러면 g 동그라미 f의 역함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역일 거니까 2배하고 1 더한 거잖아. 그죠? 2배 한 다음에 1 더했으니까 뺀 다음에 몇 배 해주면 돼? 2분의 1배 해주는 것과 같지. 그럼 결국은 누구랑 누구랑 같다? g 동그라미 f의 역함수는 f 인버스 동그라미 g 인버스하고 서로 같다. 그래서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반대 연산이기 때문에 자리가 바뀌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f 인버스 g 인버스 동그라미 h는 f야. 아직 안 적었어? 자, 얘는 hx 찾아갑니다. 똑같이 적어놓게 일단은 적고, 자, 문제는 f 인버스 동그라미 g 인버스 동그라미 h에 대해서 합성을 하고
자, 뭐 해주기? hx 찾기 문제.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자, 요 자리부터 해도 되고 F 인버스 동그라미 G 인버스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으면 F 인버스 동그라미 G 인버스 하고 여기에 누가 합성되는 거랑 똑같아. AX 플러스 B. 그럼 자, 여기는 2분의 1 하고 AX 플러스 B가 합성되기 때문에 AX 더하기 B 마이너스 1. 자, 얘가 누구랑 같다? 좌변에 있는 식 2분의 1 AX 더하기 B 마이너스 1이 우변에 있는 식 FX, EX하고 서로 같기 때문에 개수 비교하니까 A는 4 나올 거고 B의 값은 1. 그래서 HX는 따라서 누구로 바뀌어? 4X 플러스 1입니다. 근데 이거는 첫 번째 방법이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자, 얘를 역함수를 이용해서 양변의 F 인버스부터 하나씩 정리할 거야. 그럼 왼쪽에다가 함수 F를 합성시켰기 때문에 F 동그라미 F하고 만들어지죠. 그럼 이 자체가 누가 되는 거? 얘가 항등함수로 바뀌어. 그러면 결국 남는 게 좌변에서 남는 식은 누구만 남게 된다? G 인버스 동그라미 H는 F 동그라미 F 나올 건데 필요한 거는 H이기 때문에 양변에 다시 한번 뭐 해줄 거야? H를 G를 한 번 더 합성시킬 거야.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G 함수를 합성을 이렇게 시켜줘. 왼쪽에다. 그러면 오른쪽도 똑같이 G 함수를 합성시켜주게 되면 얘가 이제 결국은 다시 뭐가 되고 항등함수가 되기 때문에 좌변은 H 그러면 G 동그라미 F 동그라미 F만 남겠죠. 그래서 HX는 G 동그라미 F 동그라미 F 가로 X 이 함수 합성시켜주면 돼. 그럼 결국은 누가 나오게 돼? 얘 나오겠지. G 가로 F 가로 F 하면 F 안에 FX 합성함수 성질에 의해서 이제 한 번에 할 수 있겠지. 이제 과정을 이렇게 나눠준 거고 결국은 HX는 4X 플러스 1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요 과정은 생략할 수 있으면 바로 이제 가능하고 나오는 과정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 과정을 바로 할 수 있으면 F에서 F로 합성할 거잖아. 그러니까 EX 안에 EX가 다시 합성해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4X 되고 그 함수가 다시 뭐가 돼서 정의역이 돼서 G 함수 안에 합성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HX는 4X 플러스 1 그러니까 역함수 구하고 합성함수 구하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역함수 하나만 가지고도 찾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아까 기억하기로 한 것들이 있었지. Y는 fx가 성립하면 누구도 성립한다. x는 fy도 같다. 자, 그 다음에 x는 누구랑 같다. f 인버스 y하고 서로 같다. 요런 표현들을 조금 기억해 놓습니다. 자, 함수 6번에서는 이제 fx가 ax 플러스 b일 때 f 인버스 1이 0이야. 자, f 인버스 1의 값이 0이란 얘기는 함수 f의 입장에서는 1이 뭐고 치역이었고 0이 뭐였고 정의역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f 인버스 y가 x인 거는 누구랑 같다고? y는 fx하고 얘네들이 서로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얘는 누구랑 같다? f0이 얼마인 것과 같다? 1인 것과 서로 같다. 역함수 안 구해도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에서 이거 나오죠. f 동그라미 f0이 3이야. 그럼 얘는 합성함수에서 f가로 f0이란 말이지. 근데 f0의 값이 이미 얼마냐면 1입니다. 근데 ff0이 지금 얼마라고 돼서 3이니까 결국 f1의 값이 얼마로? 3으로 결정되지. 자, fx가 y는 fx야 주어진 함수가. 근데 쟤네들이 역함수 관계에 의해서 x는 f 인버스 y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잖아 지금. 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가져다가 누구를 얘 가져다가 y가 fx하고 같으면 얘랑 같은 표현이
x는 f 인버스 y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f 인버스 1이 0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f0은 누구랑 같다? 1과 서로 같다. 누구랑 누구랑 바뀌어요? 정의역과 치역의 자리가 지금 바뀌는 관계지. 그럼 얘를 이해를 하고 가게 되면 역함수를 일일이 다 구하지 않더라도 주어져 있는 함수 가지고 미정계수를 구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f0의 값이 1이기 때문에 얘네들 합성해서 f0은 1. 그러면 f0의 값이 1이기 때문에 f1의 값은 3. 미지수 몇 개야? 2개. 그러니까 관계식식 몇 개 만들어져? 2개 만들 수 있죠. D. 그럼 fx가 ax 플러스 b니까 f0은 1이니까 f0은 1에 의해서 b의 값은 얼마가 되고 1 나올 거고, 그 다음에 f1의 값이 얼마냐면 3이야. 그럼 여기서 a 더하기 b의 값이 3이기 때문에 a는 2하고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미정계수 구하게 됩니다. 자, 2번입니다. 함수 fx가 ax 플러스 b의 역함수 gx가 존재한다. 1,2가 fx 위에 있는 점일 때 점 1,2가 함수 fx의 그래프와 gx의 그래프 위에 있을 때 상수 a하고 b의 값을 구하여라. 똑같아. 그러면 자, 1,2가 함수 fx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성립하는 게 이거지. f1의 값은 얼마인 것과 같다. 2인 것과 서로 같다. 근데 이 역함수도 몇 컴마 몇을 가지고 있어? 1,1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2가 함수 f하고 gx 위에 있어. 그러면 그 말은 fx도 1,1을 지나고 gx도 몇 컴마 몇을 지나고 1,1을 지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g1의 값이 얼마인 것과 같다? 2인 것과 같죠. 근데 g가 지금 누구야? f의 역함수입니다. 그러면 g는 지금 f의 역함수기 때문에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f2의 값이 얼마인 것과 같다? 1인 것과 같지. 정역과 치역이 바뀐다 그랬잖아. x하고 y가 바뀌는 관계가 역함수 관계잖아. 따라서 f1은 2고 f2가 1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2 하나 나오고 2a 플러스 b는 1. 둘이 연립해서 a는 마이너스 1. b는 3.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사항으로 함수가 증가함수인 형태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 2차 함수 중에서 대칭축 기준으로 판만 자를게. 그럼 얘가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 y는 x하고 얘가 이렇게 만나. 자, 이 어떤 함수 f가 이걸 fx라고 놓게. 이 fx가 y는 x하고 만나고 있어. 그러면 그것의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거기 때문에 우리가 y는 x를 대칭축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f의 역함수가 될 거야. 그러면 함수 f와 그 역함수가 만난다라는 거는 결국은 얘네들이 y는 x하고 만나는 것과 서로 같은 의미가 되죠. 이해돼? 지우야, 이해됐어? 그런데 지금 fx는 증가함수의 형태입니다. 근데 증가함수의 형태일 때는 함수 f하고 역함수가 서로 어떤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그 만나는 점이 반드시 y는 x 위에 있을 거야. 근데 이 함수 fx가 감소하는 함수일 수도 있어. 어떻게?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가 될 수도 있어. 이런 fx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 그럼 얘는 역함수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y는 x 그릴 거고, 이거에 대해서 역함수 그릴 거니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진우야, 글지? 글지? 그렇기 때문에 증가함수의 형태를 하고 있을 때는 역함수하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는 건 분명해. 근데 감소함수의 형태를 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교점이 꼭 y는 x 위에서만 꼭 생기는 건 아니라고. 교점이 지나기는 해, y는 x를 반드시. 하지만 그 외 y는 x가 아닌 점에서도 뭐가 만들어져? 이 역함수 사이에서의 교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교재 문제 풀다 보면은 분명히 y는 x 위에서 교점이 두 개가 생길 것 같았는데 뭔가 내가 풀었는데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함수를 한 번 더 바라봐. 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꼭 봅니다. 얘기했어?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적어 놓으면 자, 함수 f가 증가함수인 경우 증가함수인 경우는 함수와 누가 자, 역함수의 교점이 반드시 누구 위에 있어? y는 x 위에 있어. 하지만 감수함수의 경우는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꼭 y는 x 위에 있는 거는 아니라서 y는 x 이외의 지점에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감수함수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 그릴 수 있겠지. 2차 함수에서는 반 딱 자르면. 그럼 그것의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달라지겠지. 교점에 있는 자리가.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돼? 자, 7번입니다. 1보다 큰 실수 전체의 집합 A에서 A로의 함수 FG가 있다. 자, G 인버스 10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를 찾는 방법도 있어. 자, 역함수 직접 찾아보면 여기서 G 인버스 X는 뭘로 나올 수 있다? 더하고 2배, 2분의 1배 했잖아. 그럼 몇 배 해주면 돼? X에다가 2배 하고 빼기 얼마? 1. 자, 그렇게 해서 G 인버스 10 찾습니다. 그래서 얼마? 19.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아까 했지. y는 fx라는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 x는 f 인버스 y하고 같아. 그러니까 G 인버스 10을 찾기 전에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냐면 G 인버스 10의 값을 우리가 뭘로? k라고 이렇게 놔둬봐. 그러면 이 역함수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gk의 값이 얼마인 것과 같냐면 10인 것과 같아져. 그러니까 역함수 굳이 안 구하고 2분의 1 곱하기 k 플러스 1이 10이 되게 하는 k의 값을 구하는 거하고도 서로 같다라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역함수를 이렇게 간단한 1차 함수의 경우는 역함수 구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어. 근데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역함수 구하라고 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럴 때는 역함수보다는 이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함수값을 찾아주는 게 더 쉬운 상황도 만들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 표현을 두 가지 사용하는 방법을 전부 다 기억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 보여서 적는 거니까 함수 f하고 g하고는 꼭 안 적어도 돼. 위에가 잘려서 지금 이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자, 2번은 연산 풀기 전에 누구부터 푼다? 합성함수부터 풉니다. g 동그라미 f의 역함수니까 f 인버스 동그라미 g 인버스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얘는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f 동그라미 f 인버스 하고 g 인버스 동그라미 f 하면, 자, 이 자리가 항등함수로 바뀌기 때문에 누구만 남게 돼? g 인버스 동그라미 f만. 그럼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누구? g 인버스 동그라미 f에 x가 2가 대응했을 때 함수값 구하기. 그러면 하나씩. 자, 먼저 f의 값부터 찾기. x에다가 2대2 10. 아까 g 인버스 10의 값 찾았죠? 얼마? 19.
됐어. 해도 되겠어? 해도 돼? 형아들이 아직 안 썼네. 넘어가? 자, 넘어갑니다. 8번. 자, 두 개의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1번 F 인버스. 자, 역함수 구하기 F 역함수는 뺐으니까 반대로 뭐 해주면 되고 더해주면 되고. 자, H 동그라미 fx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돼. 이제 H 동그라미 f가 g인 거잖아. 우리 어제 했던 거는 뭐였냐면, 자, 어제 했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H 안에 fx, x-2가 들어가면 그 결과가 2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어제 했던 내용은 얘를 우리가 뭐 해줘? t로 치환을 했었어. 그래서 함수 h를 t에 관한 식으로 바꿔가지고 x를 2 플러스 t로 바꾸고, 그러면 ht는 x가 2 플러스 t로 바뀌기 때문에 2t 플러스 5인가? 자, 해서 따라서 hx를 이제 ht에 관한 식으로 써놓은 거를 x에 관한 식으로 우리가 바꿨단 말이야. 이게 어제 했던 내용이야. 어제 합성함수 하면서 했던 내용이야. 기억나죠? 기억나지? 들은 기억은 있지? 근데 이제 우리가 뭘 하자는 거야? 얘가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역함수라는 걸 했잖아. 근데 교환법칙은 성립 안 되니까 뭐 해주면 돼? h 동그라미 fs면 f의 오른쪽에다가 역함수를 합성해줘. 그럼 g 동그라미 f의 역함수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좌변에 f 인버스는 항등함수 되기 때문에 누구만 남게 돼? 좌변은 hx만 남게 될 거고, 우변에는 g 동그라미 f 인버스에 x 함수만 남게 되지. 그러면 g 가로하고 f 인버스 x 들어가고, 그럼 g 가로하고 f 인버스 x 플러스 2 대입하고, 그럼 g 함수 안에 x 플러스 2 대입할 거야. 그래서 2x 플러스 5. 그래도 결과는 같아. 편한 걸로 가자. 지금 여기는 하나하나 과정을 쪼개서 지금 써놓은 거기 때문에 익숙해지고 좀 빨라지면 저런 과정들 바로 생략하고 어디서 여기서 일이 바로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이 정도 과정 두 칸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치환해서 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는 함수 f의 역함수를 어디다가 붙여주면 돼? f 동그라미 k가 g니까 이번에는 k 함수만 찾을 거니까 어디다가 f의 왼쪽에다가 역함수 합성시켜주면 되죠. 그러면 얘는 누구만 남고 kx는 f 인버스 가로하고 gx. gx 함수가 2x 플러스 1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f 인버스가 2x였고, 그러니까 대입하면 4x 플러스 2 하고 나오지. 아니 잠깐만요. 나 계산 틀렸나? gx가 뭐였지? x 플러스 2였고 gx가 2x 플러스 1이었고, 그러면 kx는 왜 난 다르게 나오지? 아니 잠깐만, 내가 뭘 좀 2x 플러스 1. 면이 2x가 아니라 얘가 x 플러스 2구나. 그래서 그러면 f 인버스는 2x 플러스 3 하고 나오죠. hx는. 자, 마지막 9번입니다. 자, 9번은 함수가 주어져 있어. 자, 집합을 읽어봅니다. 이 집합은 함수 f하고 함수 f를 합성했을 때 f 동그라미 f가 fx하고 같을 때 누구만 모아놓은 집합? 요 x들만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이 등식이 참이되게 하는 x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야. 그러면 자,
F가로 fx는 fx야. 자, 가로 안에 fx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fx를 뭘로 치환을 하자? 어제 했던 것처럼 합성함수의 결과를 가지고 갈 때 이런 경우는 복잡하니까 그냥 봤을 때는 안 보여. 함수 fx가 어떤 건지 몰라. 저 그림상으로는 3차입니다. 3차 함수 그래프야. 근데 이 3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합성을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야. 사실 나와도. 왜냐면 세제곱항이 나오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야. 그래서 3차 함수는 역함수 직접 구하지 않고 y는 x 이용하고 역함수의 성질 같은 걸 이용할 거란 말이지. 그럼 fx를 t로 놓으면 결국 여기는 누구랑 누구랑 같아? ft가 t가 되는 걸 말해. 그러면 이거 말은 무슨 말하고 같다? 사실은 우리가 y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y는 ft라는 식하고 y는 t라는 식하고 사이에서의 교점 같은 거랑 똑같아. 그러면 ft하고 t가 서로 같아야 돼. 얘하고 얘가 서로 같아. x값하고 함수값이 서로 같은 관계인 거잖아. 그런 자리가 어디야? x값하고 함수값이 서로 같은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프상으로 봐. 이제 얘가 fx인데 ft니까 우리가 이거를 x를 t로 바꾸면 얘가 ft가 될 거고, x가 t니까 여기는 이제 뭐가 돼? x가 t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ft하고 t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x값과 y의 값이 서로 같은 지점에 t를 찾으란 얘기야. 그럼 y는 x가 무슨 역할을 해줘? 얘가 항등함수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 x하고 y의 값이 서로 같은 자리야. 그럼 결국은 이거는 무슨 말이야? y는 x라고 하는 이 직선하고 만나는 점이 어디냐는 거야, 먼저는. 그러면 자, 요 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읽자? 알파라고 읽고 얘를 베타라고 읽으면 0이야. 그럼 먼저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t의 값은 누구누구냐? 0하고 알파하고 베타야. 근데 우리는 t를 찾는 게 아니라 누굴 찾아야 돼? x 찾아야 돼, x. 그지? 무비나 듣고 있지? 그러면 자, 알파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는 이제 이거야. 그러면 t가 원래 t는 누구였어? fx였잖아. 그럼 바꿔서 갑니다. 항상 치환을 했으면 결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치환되기 전의 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는 이거야. fx하고 누구랑 같을 때? 0일 때. 두 번째는 fx하고 누가 같을 때? 알파하고 같을 때. 세 번째는 fx가 누구하고 같을 때? 베타하고 같을 때 누구 찾기? x 찾기. 이게 이 집합의 원소고, 이게 세 개수를 물어보는 거. 그러면 자, 누구를 이용한다? y는 x 이용합니다. 자, 알파 여기 있어. 그럼 알파가 여기 있으면 여기도 알파일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x는 함수값 자체가 뭐가 되는 거? 0이랑 알파랑 베타 되는 자리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럼 여기서 x는 누가 있어? 0 그대로 나오죠, 이 자리. 그지? 그러면 fx하고 베타하고 같은 자리가 어디야? 이 자리겠지? 그럼 다시 내려와. 그럼 여기서 x값 하나. 그 다음에 만나는 점 있죠? 함수 fx하고 내려와. 그래서 누가 되고? 여기가 x2. 그러면 결국은 fx는 0이 되게 하는 자리는 여기 있네. fx가 0 되는 자리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 이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지. 1번. 얘가 3번. 아니 잠깐 쓰지 말고 있어봐. 번호 적게. 자, fx가 0이 되는 x값은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그래서 교점이 x1이랑 0이랑 해서 총 몇 개? 3개. 여기서 교점 3개. 그 다음에 fx가 누구랑 같아지는 자리? 알파의 값하고 같은 자리입니다. 알파 값하고 같은 자리가 몇 개 나오게 돼? fx는 알파하고 같은 자리 2개. 알파의 함수값이 알파 되는 자리, 함수값이 알파 되는 자리 여기 있지, 여기. fx가 알파가 되는 자리 여기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숨어있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이 fx는 알파하고 같다라는 말은 y는 fx하고 y는 알파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야. 실근의 개수라는 건. 그럼 함수 fx하고 우리가 알파가 어디 있는지 찾았잖아. y는 x를 이용해서. 그러면 y는 알파 값, 즉 알파를 지나면서 x축의 평행한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의 자리야. 그러니까 몇 개가 되냐면 하나, 둘, 몇 개 나와? 3개 나와. 여기서 3개. 자, 마찬가지 베타입니다.
베타도 마찬가지 함수 fx하고 y는 베타하고 만나는 점의 자리니까 이 자리야. 그럼 그때의 교점의 자리니까 여기 생기겠지. 하나, 둘, 몇 개에서 만나? 3개. 그래서 얘도 몇 개? 3개. 그래서 총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9개 하고 만들어져. 자, 혹시 이제 헷갈릴까봐 적어 놓긴 할 건데, 자, 여기는 누구랑, 여기는 y는 fx하고 y는 알파하고 만나는 자리고, 아이고 잘못 적었다. 자, 이 자리는 y는 fx랑 y는 알파하고 만나는 자리고, 이 자리는 함수 y는 fx하고 결국은 y는 베타하고 만나는 자리. 그 다음에 얘는 y는 fx와 y는 0이 만날 때,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축의 평행이 되도록 직선 그려보면 이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찾고자 하는 x가. 근데 이제 합성함수 가지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먼저는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식 전체를 얘하고 얘가 서로 같은 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t로 치환시켜서 좀 줄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 찾는 자리로 돌아가면 되죠.